만약 정부가 어떤 기업에게 너희가 가진 자산을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팔아라 라고 명령한다면 그 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투매가 나오고 가격은 폭락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리플사가 무려 140억 개가 넘는 XRP를 강제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법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의 거대 세력들은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악재처럼 보이는 이 강제 매각 명령이 왜 리플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격 폭발의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돋는 논리적 반전을 오늘 완벽하게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일명 클래리티 액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규제를 명확히 해주는 법안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이 법안의 2025년 버전에는 리플 홀더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아주 치명적인 독소 조항, 아니 기회의 조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정의하는 기준인데요. 이 법안은 특정 블록체인이 완전히 탈중앙화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일 인물이나 그룹 혹은 공통의 지배력을 가진 엔티티가 전체 토큰 공급량의 20%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어떤 재단이나 창립자가 전체 발행량의 20% 이상을 들고 있으면 그 코인은 탈중앙화된 상품이 아니라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되어 증권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규제와 감시 그리고 조작 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리플사가 XRP를 상품으로 인정받고 CFTC의 관할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20% 룰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리플사의 상황은 어떨까요? 데이터를 뜯어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현재 리플사가 에스크로, 즉 보호예수로 묶어두고 있는 물량만 해도 약 344억 개에 달합니다. XRP의 총 공급량이 약 999억 개 정도니까 에스크로 물량만으로도 이미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리플사가 운영자금이나 ODL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별도로 보유한 비에스크로 물량, 그리고 임원들이 보유한 물량까지 합치면 리플 측이 통제 가능한 물량은 대략 390억 개에서 최대 420억 개로 추산됩니다. 법안이 요구하는 20% 기준선은 약 200억 개 수준입니다. 즉, 리플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증권성 시비를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물량 중 최소 140억 개에서 200억 개 가까운 XRP를 자신의 장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공포가 시작됩니다. 리플사가 140억 개를 시장에 던진다고? 그럼 가격은 100원, 10원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니야? 라는 1차원적인 공포죠. 하지만 진짜 돈 냄새를 맡는 투자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플사는 지금 기업 공개, 즉 IPO를 준비할 필요도 없을 만큼 현금이 풍부한 기업입니다. 최근 시타델 같은 거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고 기업 가치는 이미 40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규제를 맞추겠다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XRP를 거래소에 시장가로 던져서 가격을 폭락시킬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첫 번째는 바로 대규모 기관 블록들입니다. 리플사가 보유한 이 막대한 초과 물량은 개미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XRP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는 블랙록, 비트와이즈 같은 자산운용사, 그리고 장기적인 해칭을 원하는 거대 헤지펀드들에게 장외 거래 형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이 정도 물량을 긁어 모으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쳐서 매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안이 리플사에게 너네 물량 팔아라 라고 등을 떠밀어준다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대량의 물량을 한 번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즉, 이 법안은 리플사의 물량이 개인들에게 덤핑되는 게 아니라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진정한 기관주도 장세로 넘어가는 공식적인 출입구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더욱 정교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가 과거 커뮤니티와의 대화에서 흘린 힌트가 있는데요. 리플사가 굳이 XRP 토큰 자체를 지금 당장 시장에 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에스크로 해제 권리 자체를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리플의 에스크로는 매달 10억 개씩 풀리도록 스마트 컨트랙트로 짜여 있죠. 리플사는 이 에스크로 계정 자체의 소유권 혹은 미래에 풀릴 토큰을 받을 권리를
기관들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플사의 장부에서는 해당 물량이 빠져나가니까 20% 룰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당장 토큰이 풀리지 않죠. 소유권만 기관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원래 스케줄대로 천천히 시장에 나오거나 혹은 기관들이 이를 장기 보유 목적으로 다시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는 유통량 충격 없이 법적인 소유 구조만 분산시키는 리플과 기관 모두에게 윈윈인 고도의 금융 기법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각에서는 와일드 클레임, 즉 다소 과격하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사의 초과 보유분이 미국 정부의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이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리플은 이미 2017년부터 전 세계 정부 및 금융기관들과 700개 이상의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비밀 유지 협약에 묶여 있죠. 만약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고 리플이 지배력을 낮춰야 한다면 이 물량이 IMF의 특별인출권 바스켓을 구성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편입되거나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준비금의 일부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XRP가 단순한 민간 회사의 코인을 넘어 기축통화 질서를 보완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때의 가격 상승은 우리가 차트에서 보던 기술적 분석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건 희망회로고 지금 리플이 매달 락업 해제해서 팔아먹는 건 사실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즉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에스크로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리플은 매달 10억 개를 해제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1월에 10억 개 풀고 8억 개를 다시 잠갔습니다. 20%만 쓴 거죠. 1년 내내 이 패턴이 유지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2월에도 약 7, 8억 개를 다시 에스크로에 넣었습니다. 2025년 1월에요. 무려 7억 개를 다시 잠갔습니다. 2025년 6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달에 해제 물량의 70, 80%가 다시 락업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플사는 지금 당장 현금이 급해서 시장에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2026년 이후 본격적인 기관 장세와 ETF 수요가 폭발할 때를 대비해 물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 데이터는 리플이 ETF 운용사들에게 헐값의 물량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더 높은 가치, 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증시의 심장, 나스닥과 리플의 파트너, R3의 관계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암호화폐 기반의 결제 및 청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나스닥은 R3와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젝트 이온을 진행 중인데요. R3의 코다 플랫폼에서 결제 자산으로 쓸 수 있는 유력한 후보는 딱 두 가지, XDC와 XRP입니다.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XDC의 시가총액은 약 10억 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XRP는 300억, 4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결제를 담당하려면 엄청난 유동성과 깊이가 필요합니다. 시총 10억 달러짜리 자산으로는 나스닥의 하루 거래량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XRP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법적 명확성을 획득한 자산입니다. 기관들이, 그리고 나스닥이 과연 무엇을 선택할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어 리플사의 지배력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XRP는 리플사의 코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공용 인프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명확성 법안과 20% 강제 매각 룰은 리플 홀더들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플사라는 특정 기업의 그늘에서 벗어나 XRP가 진정한 탈중앙화 금융자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제적 독립 절차입니다. 리플사가 쥐고 있던 수백억 개의 물량이 블랙록, 피델리티, 나스닥, 그리고 어쩌면 국가기관의 금고로 이동하는 과정. 우리는 이것을 덤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손바뀜이자 기득권의 진입입니다. 21쉐어즈의 ETF 신청, 그레이스케일의 움직임, 그리고 미 의회의 법안 발의까지 이 모든 타임라인이 2025년 말과 2026년 초를 가리키고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 12월 31일, 여러분은 XRP의 가격표에서 어떤 숫자를 보고 계실까요? 공급 측면에서는 리플사의 물량이 묶이거나 기관으로 넘어가며 시장 유통량이 마르는 공급 충격이 올 것이고,
수요 측면에서는 ETF와 나스닥 결제 도입이라는 수요 폭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상 공급은 줄고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 수준을 넘어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지루한 횡보와 법적 노이즈에 지치지 마십시오. 리플사가 물량을 뺏기는 그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XRP가 가장 가볍게 그리고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기관들이 강제로 뺏어가고 싶어 할 만큼 탐내는 자산,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XRP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